아버지는 내 18번째 생일에 남의 실수라 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집 밖에서 기다렸다. 그날 비가 쏟아지던 서울의 아파트 앞, 나는 문득 그를 봤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낯선 남자가 우산도 없이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 안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듯 절박했다. 나는 케이크 조각을 입에 물고 있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뚫고 나와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왜 하필 내 생일에?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5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 집은 늘 완벽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오늘 내 생일이야. 준비됐어?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신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평소와 달랐다. 피곤한 기색이 스쳤다. 아빠, 오늘 저녁 뭐 해요? 내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라고 대답했다.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 했다. 저녁이 되자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였다. 18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고 여동생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축하해, 우리 아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촛불을 불 때 바람이 불어와 불꽃이 흔들렸다. 그때 문득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 그는 거기 서 있었다. 손에 작은 상자를 쥐고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니, 그건 미소가 아니었다. 고통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빠, 밖에 누가 있어요? 가족의 시선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비 오는데 누가?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남자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로비 문을 열자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너 민준이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자 세상이 멈췄다. 그 남자는 내 진짜 아버지였다. 이름은 박준호. 20년 전 젊은 시절의 실수로 나를 낳았지만 사회적 지위와 결혼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그는 나를 친척 집에 맡겼고 그 친척이 바로 지금의 잡어지였다. 지금의 아버지, 김태식은 나를 키웠지만 진실을 숨겼다. 남의 실수라는 말은 바로 그걸 가리켰다. 태식은 준호의 비서였고 그날 생일 파티에서 준호가 나타난 걸 보고 모든 게 무너졌다. 준호는 상자 안에 내 출생 증명서와 편지를 넣어주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18살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은 얼어붙어 있었다. 엄마는 울고 여동생은 혼란스러워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민준아, 앉아.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준호가 회사의 사장, 그는 비서. 20년 전 준호의 불륜으로 태어난 내가 태식의 집으로 왔다. 태식은 아내와 합의해 나를 입양한 척 키웠다. 돈도 받았다. 매달 은행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 우리 집을 지탱했다. 내가 우리 가족이야. 그 사람이, 그건 실수였어. 태식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실수. 내 삶 전체가? 그날 밤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준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다이얼했다. 아버지. 내일 만나요. 그 말 후
내 인생은 복수로 물들기 시작했다. 왜 나를 버렸나? 왜 태식을 통해 속였나? 준호는 부유했다. 그는 재벌 3세, 삼성급의 기업 후계자.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나를 포기한 대가는 컸다. 나는 알았다. 이 비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더 깊은 배신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준호를 만났다. 홍대 카페, 비가 그친 오후.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왜 이제 와서?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 엄마. 그녀가 죽었어. 사고로. 그 후로 내 생각만 났어. 내가 18살이 되니 법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 엄마. 내 진짜 어머니. 그는 사진을 보여줬다. 아름다운 여자, 나와 닮은 눈매. 그녀는 준호의 첫사랑, 하지만 결혼한 여자의 비서와의 불륜으로 파멸했다. 태식의 아내가 알았고 모든 걸 덮었다. 태식이 돈을 요구했어. 내 양육비로.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식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모자였다. 준호의 비밀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다. 매달 5천만 원, 그 돈으로 우리 집은 사치스러워졌다. 내 학비, 여동생의 유학, 엄마의 명품. 모든 게 그 비밀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는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아버지야. 뭐든 해줄게. 그 말에 내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복수. 태식을 무너뜨리고 준호를 시험하는 복수.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진실을 파헤쳐요. 그날부터 나는 두 얼굴을 살았다. 집에서는 여전한 착한 아들, 밖에서는 준호의 그림자. 나는 태식의 컴퓨터를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안에는 은행 기록이 가득했다. 20년간의 돈 흐름. 준호에게 보낸 감사 편지. 고맙습니다, 사장님. 민준이는 잘 자랐습니다. 구역질이 났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태식을 고소해요. 사기죄로. 준호는 망설였다. 그는 나도 배신했지만 내가 고통받았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태식은 교활해. 태식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준호의 오른팔, 회사의 비밀을 쥔 자. 20년 전 준호의 회사가 횡령 스캔들을 피한 건 태식의 공로였다. 그는 증거를 조작하고 경쟁사를 매장했다. 나를 키운 그 손은 더러웠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내역, 이메일, 녹음. 밤마다 연구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법률 책을 읽고 온라인 포럼에서 조언을 구했다. 가족 배신은 최악의 죄라는 댓글이 나를 자극했다. 한 달 후, 나는 태식을 대면했다. 저녁 식사 자리. 아빠, 나 알아요. 모든 걸. 그의 포크가 떨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된 준호의 목소리. 태식은 나를 배신했다. 엄마와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민준아, 제발. 엄마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엄마도 알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공모자였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준호의 펜트하우스로. 준호의 집은 화려했다. 한강뷰, 현대 미술품 가득. 그는 나를 환영했다. 여기서 살아. 내 방을 만들었어. 하지만 그 밤 나는 그의 서재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또 다른 비밀. 내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태식이 그녀를 죽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진실을 폭로하려 했고 태식이 차를 조작했다. 증거는 불충분했지만 의심은 컸다. 준호는 알았을까? 그는 왜 숨겼나?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태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언론에 팁을 날렸다. 재벌 후계자의 사생아 스캔들 기사가 터지자 주가가 흔들렸다. 태식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돌아와. 용서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아빠와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그는 나를 키웠다. 사랑했다. 정말. 준호와 함께 사는 나날은 달콤 쌉싸름했다. 그는 나를 자들로 대했다.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 와인 한 잔. 민준아, 회사를 물려줄게. 공부 열심히 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그는 진짜 아버지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가면? 그의 회사는 PK그룹, 반도체 거물. 경쟁사 삼성을 위협할 만큼 컸다.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준호의 동생, 숙부 박민수가 권력을 노리고 있었다. 민수는 태식과 손잡고 준호를 몰아내려 했다. 나는 준호의 비서가 됐다. 공식적으로는 인턴, 비공식적으로는 스파이, 민수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는 태식에게 돈을 주고 주주총회에서 준호를 공격할 증거를 모았다. 형님의 사생아. 그게 터지면 끝이야. 민수의 말투는 독 같았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태식은 동의했다. 민준이를 이용해 형님을 무너뜨리자. 그 애는 나한테 원한이 쌓였어. 그 대화가 내 가슴을 찔렀다. 태식은 나를 도구로 봤다. 나는 준호에게 보고했다. 숙부가 배신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수. 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잔인했다. 민수의 딸, 내 사촌뻘 되는 지은이를 이용하라는 거였다. 지은이를 유혹해. 증거를 빼앗아. 은하는 충격받았다. 그건 너무해요. 준호는 웃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내가 배운 대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준호도 태식만큼 더러웠다. 그는 나를 이용해 권력을 지키려 했다. 그래도 나는 따랐다. 지은이는 예뻤다. 대학생,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우리는 클럽에서 만났다. 오빠, PK그룹 인턴이래? 멋져. 그녀의 미소에 나는 흔들렸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한강 산책, 명동 쇼핑. 그녀는 순수했다. 아빠가 무서워. 숙부님 일 때문에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 손에는 녹음기였다. 밤에 그녀의 방에서 민수의 비밀 파일을 훔쳤다. 횡령 증거, 준호의 약점. 지은이가 깨달았을 때 그녀는 울었다. 오빠. 왜?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아빠가 먼저 배신했어.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빛은 증오였다. 너도 똑같아. 가족을 파괴하는 괴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삼켰다. 준호는 칭찬했다. 잘했어. 이제 민수를 쫓아내자.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반격했다. 파일을 공개. 민수는 추락했다. 그는 감옥에 갔다. 하지만 지은이의 편지, 오빠, 영원히 용서 안 해. 태식은 그 틈을 노렸다. 그는 언론에 준호의 과거를 폭로했다. 내 어머니의 죽음. 사고가 아니었다. 준호가 지시했다. 기사가 터지자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준호를 추궁했다. 아버지, 진짜예요. 그는 부정했다. 태식의 함정이다. 증거는 조작됐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준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임신을 숨기려 아니, 태식이 했다. 준호는 덮었다. 왜? 회사 이미지를 위해? 나는 혼란에 빠졌다. 누구를 믿나? 태식은 전화했다. 민준아, 돌아와. 진실을 말할게. 나는 갔다. 옛집, 텅 빈 테이블. 그는 늙어 보였다. 내 어머니? 그녀가 준호를 협박했어? 돈을 달라고. 나는 막으려 했지만 차가워 그의 고백에 나는 토했다. 태식은 살인자였다. 하지만 준호는 공모자. 왜 나한테 안 했어요? 왜 키웠어요? 태식은 울었다.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그날 나는 결심했다. 둘 다 무너뜨린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태식과 준호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 공모, 살인 미수. 증거는 내가 모았다. 은행 기록, 녹음, 지은이의 증언. 언론은 열광했다. 사생아의 복수, 재벌 vs 가짜 가족. SNS는 나를 영웅으로, 악당으로 불렀다. 저 애 미쳤어. 가족을 파괴하네. 아니, 정의야. 배신자들. 준호는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 유리병 너머 서울 야경. 민준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상속권, 돈, 뭐든.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나는 웃었다. 아버지, 당신도 태식처럼 가짜예요. 그는 분노했다. 내가 내 피를 줬어. 그놈이 뭐? 나는 대답했다. 피. 그게 다예요. 사랑은. 그는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봤다. 그의 약점. 외로움. 그는 나를 통해 구원을 찾았다. 태식도 비슷했다. 그는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 민준아, 가족이야. 용서해. 여동생의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오빠, 집에 가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기억났다. 그 돈으로 산 선물들, 거짓된 생일들. 늦었어. 나는 문을 닫았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준호의 변호사는 최고, 태식은 무료 변호인. 증인석에서 지은이가 나왔다. 박민주는 나를 이용했어요. 가족을 해쳤어요. 그녀의 증언에 배심원은 동요했다. 피고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변호사의 물음에 나는 증언했다. 둘 다 가해자예요. 나를 도구로 썼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법정 밖 시위대가 모였다. 재벌 타도. 가족 보호. 법정 전쟁은 길었다. 매일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되뇌었다. 이게 복수인가? 준호는 나를 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계산이 스쳤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려 했다. 민준아, 증언 철회해. 내 미래를 생각해. 그의 말에 나는 비웃었다. 미래. 당신이 빼앗았어요. 태식은 달랐다. 그는 매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안아줬어. 첫걸음마도 봤어. 그 편지들은 나를 괴롭혔다.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 엄마는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여동생은 학교를 그만뒀다. 오빠 탓이야.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PK그룹은 위기였다. 주가 폭락, 경쟁사 공격. 민수가 감옥에서 준호를 저주했다. 형님, 내 아들이 날 망쳤어. 준호는 분노를 나에게 돌렸다. 내가 너무 멀리 갔어. 그는 나를 쫓아냈다. 펜트하우스 문이 닫히자 나는 길거리에 나왔다. 비가 다시 내렸다.
그 빗속에서 나는 태식의 집으로 갔다. 돌아왔어.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중 생활을 계속했다. 낮에는 가족의 아들, 밤에는 준호의 적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다크웹에서 찾은 500만 원에 PK 그룹 서버 뚫어요. 해커의 이름은 그림자. 그는 태식의 기록도 파헤쳤다. 그리고 발견, 어머니의 죽음 증거. CCTV 영상. 태식이 핸들을 잡고 그녀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 준호의 지시 메모. 끝내 준호는 알았다. 그는 덮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진짜 아버지는 살인자였다. 나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게 진실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준호의 변호사는 조작이라고 외쳤지만 배심원은 믿었다. 태식은 무너졌다. 민준아. 미안해. 그의 고백, 준호 사장님이 시켰어. 그녀가 스캔들을 터뜨리려 해서. 소송은 준호에게 불리해졌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 여동생을 생각해. 그녀가 위험해.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다음 날 여동생이 납치됐다. 민수의 잔당. 오빠, 도와줘. 그녀의 울음소리 전화. 나는 준호에게 갔다. 돈을 주세요. 구출해요. 그는 웃었다. 이게 내 복수 끝이야. 소송 취하하면. 나는 선택했다. 여동생을 구했다. 경찰과 함께. 납치범은 잡혔지만 준호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는 나를 시험했다. 가족을 버릴 수 있나? 나는 울었다. 당신처럼요. 그날 나는 소송을 유지했다. 하지만 마음이 갈라졌다. 준호는 악마지만 그는 내 피의 태식은 거짓이지만 그는 나를 키웠다. 법정 최종 심리. 증인으로 지은이가 다시 나왔다. 박민주는 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복수가 그를 삼켰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은 6으로 갈라졌다. 준호 무죄, 태식 유죄. 판결은 논쟁적이었다. 태식은 10년형. 준호는 무죄지만 회사에서 물러났다. 민수는 종신형. 승리. 아니. 나는 빈 껍데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렸다. 민준아, 이제 그만. 하지만 여동생은 나를 피했다. 오빠, 너 때문에 아빠가. 준호는 사라졌다. 마지막 편지.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나는 길을 잃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쇠사슬이 됐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나는 카페에 앉았다. 그곳에서 지은이를 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빠, 커피 한 잔.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용서가 나를 녹였다. 인간은 다 틀려. 하지만 고칠 수 있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태식의 감옥 편지. 민준아, 준호가 날 버렸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 준호의 전화. 회사로와의 내 자리가 있어. 둘 다 나를 원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태식의 형 집행 후 나는 그의 편지를 읽었다. 감옥의 잉크 냄새가 스며들었다. 민준아, 내가 5살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어. 준호의 돈으로 치료했지만 손을 잡은 건 나였어. 그 기억이 떠올랐다. 태식의 등, 병원 복도. 그는 나를 사랑했다. 왜 배신했나? 돈 때문. 아니, 두려움 때문. 준호의 그림자 아래서 산 삶. 준호는 나를 불렀다. 그의 새 사무실, 여의도. 민준아, 회장 자리를 줄게. 내가 후계자야.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PK그룹은 회복 중이었다. 주주들은 나를 피해 후계자로 봤다. 나는 망설였다. 어머니의 죽음.
당신 책임이에요. 그는 피했다. 태식이 한 짓이야. 나는 막았어, 거짓. 나는 알았다. 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인턴에서 부장으로. 직원들은 나를 경계했다. 사생아가 왜?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일했다. 야근, 보고서, 미팅. 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모았다. 준호의 비밀 금고. 어머니의 유품, 그녀의 일기. 준호는 날 버렸어. 태식이 위협해. 아이를 지키려면 그녀는 태식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배신했다. 지은이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녀는 용서했다. 오빠, 과거는 끝났어. 새로 시작해 우리는 연애했다. 카페 데이트, 제주 여행. 그녀의 손이 나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준호가 알았다. 그의 피하라. 민수 딸이야. 그의 질투가 느껴졌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했다. 태식이 탈옥 소문이 돌았다. 아니, 실제였다. 그는 도망쳤다. 경찰이 나를 찾았다. 민준 씨, 아버님 연락 왔어요.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밤의 전화, 민준아, 도와줘. 준호가 날 죽이려 해. 그의 목소리는 공포였다. 나는 갔다. 변장한 채 인천 창고. 태식은 초췌했다. 준호가 증인을 매수했어. 재심 청구하려면 그는 증거를 줬다. 준호의 살인 지시 녹음. 나는 갈등했다. 태식을 경찰에 넘길까? 아니면 준호를 무너뜨릴까?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그만해. 평범하게 살아. 하지만 나는 못했다. 복수의 맛에 중독됐다. 나는 태식을 숨겼다. 내 아파트 지하실. 아빠, 여기 있어요. 그의 눈물이 나를 적셨다. 준호는 의심했다. 태식이 어디냐? 미팅에서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조사했다. 내 전화 기록, CCTV. 곧 경비원이 태식을 발견했다. 침입자, 총격전. 태식은 총에 맞았다. 병원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했다. 민준아. 사랑해. 용서. 해. 그는 죽었다. 나는 울었다. 복수. 이게. 준호는 위로했다. 내 탓 아냐. 하지만 그의 미소는 승리였다. 그는 태식을 제거했다. 이제 장애물이 사라졌다. 나는 분노했다. 당신이 시켰어요. 그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 나는 재심을 청구했다. 태식의 녹음 공개. 법정 다시. 이번엔 준호가 유죄. 살인 공모.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이가 증언 철회. 오빠, 그만해. 난 내 편이야. 아니, 그녀는 임신했다. 내 아이. 준호가 협박했어.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준호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무너뜨렸다. 법정에서 패소. 준호 무죄. 나는 절망했다. 지은이는 떠났다. 미안, 오빠. 아이를 지켜야 해. 서울의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혼자였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준호의 승리에 세상은 환호했다. PK그룹의 영웅 변로는 그를 찬양했다. 나는 그림자로 물러났다. 회사 그만두고 작은 원룸으로. 밤마다 악몽. 태식의 피, 어머니의 비명. 지은이의 배에 나는 연락했다. 우리 아이, 이름 지을래? 그녀의 답, 박준호. 내 아버지처럼 강하게? 그 이름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준호는 승리자였다. 그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축하해. 삼촌이 돼. 그의 파티, 강남 클럽.
나는 갔다. 술에 취해 그의 목에 칼을 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최종 복수. 회사의 핵심, 반도체 특허. 나는 해커 그림자에게 맡겼다. 유출해. 경쟁사에. 특허 유출 스캔들. PK 주가 폭락. 준호는 패닉. 누구냐? 그는 나를 의심했다. 민준아,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 그는 나를 고문하려 했다. 사설경비, 지하실. 말해. 왜?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피가 흘렀다. 당신 때문이야. 모든 게. 나는 풀려났다. 지은이의 도움. 그녀는 준호를 배신했다. 오빠, 아이를 위해 우리는 도망쳤다. 제주로. 작은 집, 바다 뷰 아이가 태어났다. 박준호. 작고 귀여운. 지은이는 웃었다. 새 시작이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 안 했다. 그의 사람들, 추적. 포기해. 가족을 지켜 나는 무기를 들었다. 권총, 불법. 밤에 그들이 왔다. 총성. 나는 하나를 쐈다. 민준아, 그만. 지은이의 외침. 아이가 울었다. 나는 무너졌다. 준호가 직접 왔다. 헬기 소리. 민준아, 끝내자. 그의 총이 나를 겨눴다. 나는 웃었다. 먼저 쏘세요. 아버지, 그는 망설였다. 넌 내 아들이야. 그 순간, 티스트. 그는 총을 내려놓았다. 내 어머니? 그녀를 사랑했어. 태식이 죽인 거 맞아. 나는 막지 못했어. 그의 고백. 눈물. 경찰이 왔다. 지은이의 신고. 준호는 체포됐다. 공모죄.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 아니.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모두를 잃었다. 태식, 어머니, 지은이의 신뢰. 지은이는 떠났다. 오빠, 너는 변하지 않았어. 복수의 노예 아이를 데리고. 나는 혼자 제주 바다를 봤다. 파도가 속삭였다. 끝났어.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서울로 돌아왔다. PK그룹은 민수가 풀려나 물려받았다. 그는 나를 불렀다. 조카, 복수 끝났나? 그의 미소는 비틀렸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실수의 맛. 커피 향이 과거를 지웠다. 준호의 재판. 나는 증언했다. 그는 아버지지만 악마의 배심원은 갈라졌다. 7. 5 무죄. 그는 풀려났다.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용서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 회사 그만두고 사라져요. 그는 따랐다. 해외로. 마지막 말,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승자. 나.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 사진만 보냈다. 행복해요. 나는 울었다. 태식의 무덤을 찾았다. 비가 내렸다. 아빠, 미안해. 풀꽃을 놓았다. 그곳에서 깨달았다. 복수는 빈 껍데기. 사랑만이 채운다. 새로운 카페 손님, 친구들. 한 여자, 수진. 그녀의 미소가 나를 녹였다. 민준 씨, 강해 보이네. 우리는 사랑했다. 결혼, 아이, 이번엔 진짜 가족. 마지막 편지, 준호로부터. 민준아, 내 어머니의 비밀. 그녀는 태식의 딸이었어. 나와의 분류는 복수였어. 충격.
모든 게 뒤집혔다. 어머니는 태식을 증오해 준호와 누가 진짜 악당. 태식, 준호, 어머니. 나는 논쟁에 빠졌다. 가족은 누구? 나는. 세상은 회색.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용서. 카페에서 손님에게 이야기했다. 인생은 실수예요. 하지만 그걸 안고 사는 거죠. 끝, 아니, 시작. 비가 그치고 태양이 떴다. 서울의 봄.